요즘 병어 많이 잡힌다는데 왜 어민들은 웃지 못할까요? 며칠 전 서해안 위판장에서 한 병어 어민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병어는 잘 잡히는데 값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나간다는데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뉴스에서는 한중 위생검역 협상 타결 소식이 반갑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분명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현장의 공기는 조금 다릅니다. 기대와 함께 묘한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히 수출 좀 더 하게 됐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수산업의 대외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검역 규제로 막혀있던 자연산 어획물의 직접 수출길이 조금씩 열리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제도가 열리면 현장의 삶도 자동으로 좋아질까요? 지금 우리 수산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연근의 어획량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기후변화로 어장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오르고 어업 인력은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통계만 봐도 20년 전과 비교해 생산량이 뚜렷하게 줄어든 흐름이 보입니다. 양식업이 일부를 보완하고 있지만 자연산 수산물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니까요. 그동안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으면 품목별 위험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때문에 중소어업인과 수출업체에겐 사실상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냉장 병어, 갈치, 삼치 등 다양한 자연산 어종의 수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분명 진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가? 냉장 병어를 중국으로 보내려면 국제 기준에 맞는 위생 설비, 냉장 냉동 시스템, 이력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위판장에서 바로 트럭에 싣고 국내 도매 시장으로 보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선별, 포장, 검역, 서류 작업까지 모두 국제 기준을 맞춰야 하죠.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형 가공업체나 수출 전문업체는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어업인과 지역 중소 유통업체에게는 이 기회가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수출 얘기는 많은데 정작 우리한테는 체감이 없다. 제도와 현장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멉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업인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외식업계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병어처럼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어종은 가격 변동에 민감합니다. 자칫하면 수출용은 고급화, 내수용은 저급화라는 이중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원은 괜찮을까요? 중국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어획 확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몇 년 뒤 우리는 또 다른 자원 고갈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출 확대가 곧 산업의 건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더 정교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기회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출액이 늘면 성공, 줄면 실패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장의 소득 구조가 개선되는가?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는가? 만약 수출이 일부 기업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어업인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검역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것이 곧 신뢰 자산입니다. 위생과 이력 관리가 곧 경쟁력입니다. 이번 협상은 우리 수산업이 국제 기준에 맞춰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시를 만들고 설명회를 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동 선별 가공 시설, 공동 브랜드, 수출 컨소시엄 같은 협력 모델이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과 협동 중심의 수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는 일부만의 성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산업을 원하고 있을까요?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는 시장일까요? 아니면 지속가능한 국내 어업을 지탱하는 소비일까요?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공공적 영역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정책은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냉장 병어의 중국행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단기 호재로 끝날 것인가? 바다는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숫자보다 구조를 보고 단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